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 다 가져가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9살 손녀의 이 한마디가 69세 이정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주택가,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성훈이가 지아랑 함께 온다고 했는데 정숙 씨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유일한 혈육인 아들 장성훈과 며느리 김미영, 그리고 9살 손녀 지아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이미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그녀는 홀로 작은 의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물건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던 날들이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가게를 의류 도매업체로 키워냈어요. 아들 성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집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치열했던 시간들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정숙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주 3회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69세였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할머니, 부엌으로 뛰어온 손녀 지아의 밝은 목소리에 정숙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9살 지아는 배낭을 메고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아 왔구나. 엄마 아빠는? 아빠는 전화 받고 있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고요. 지아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색칠 공부를 꺼내며 말했어요. 정숙 씨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색칠 공부 같이 해요. 그럼 할머니가 된장찌개만 끓이고 올게. 정숙 씨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지아가 색칠을 하다가 불쑥 던진 말이 그녀의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 다 가져가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대요. 정숙 씨의 손이 딱 멈췄어요.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하시대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고 할머니 집이랑 돈은 엄마 아빠가 관리한대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정숙 씨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순간 지난 며칠간의 상황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성훈이 유난히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며느리 미영도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어머님, 자산 관리 같은 건 저희가 해드릴게요. 어머님께선 편히 쉬세요. 그때는 효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전혀 다른 의도였던 거예요. 정숙 씨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혼자서 사업을 일구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온 그녀였어요.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과 냉정한 판단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아야, 엄마 아빠가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4시 30분쯤요. 아빠가 중요한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요. 정숙 씨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3시 20분. 남은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40년간 다져진 사업가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잠깐 전화 좀 해야겠어. 색칠 공부 계속하고 있어. 정숙 씨는 침실로 들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민서 변호사, 김민준 자산관리사, 그리고 이웃집 김영호 상무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맥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신을 키워준 그 단단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69년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위기를 이겨낼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여전히 지아가 색칠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오후가 곧 폭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정숙 씨만이 알고 있었어요. 손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들 부부가 4시 30분에 온다고 했으니 남은 시간은 정확히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침실 문을 조용히 닫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자. 이정숙 40년을 버텨온 내가 이런 일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업을 하던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며 체득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 그리고 신속한 행동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박민서 변호사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는 정숙 씨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두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어요. 정숙 이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민서야, 지금 당장 내 모든 자산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해. 시간이 많지 않아.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정숙 씨는 손녀가 전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박 변호사는 중간중간 아. 하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즉시 취소 불능 신탁을 설정해야겠어요. 모든 자산을 신탁에 넣고 지아를 수혜자로 하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 제가 지금 서류를 준비할게요. 이모님은 모든 통장과 인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세요. 1시간 안에 이모님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정숙 씨는 거실 장롱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 정리를 깔끔하게 해둔 덕분에 필요한 서류들을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준 자산관리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정숙 씨의 예금과 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즉시 내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새로운 신탁 계좌로 이체해야 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그런 조치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 박민서 변호사님과 연락해서 진행해줘. 1시간 안에 모든 걸 옮겨야 해. 김 씨도 정숙 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웃집 김영호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며 정숙 씨와 신뢰관계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영호 상무님, 죄송하지만 급한 부탁이 있어요. 정숙 씨, 무슨 일인가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김 상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도와드려야죠.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상무님. 4시쯤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전화 통화를 마친 정숙 씨는 잠시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난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했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아가 여전히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아야,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까? 네, 할머니. 정숙 씨는 지아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아야, 엄마 아빠가 할머니에 대해 뭐라고 더 얘기했니? 할머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도 했고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지아는 할머니가 깜빡깜빡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할머니는 제 생일도 다 기억하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세요. 엄마보다 더 똑똑하세요. 지아의 말에 정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박민서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의 뒤로 김민준 자산관리사도 함께 왔습니다. 이모님, 모든 서류 준비됐어요. 지금 서명만 하시면 1시간 안에 모든 자산이 신탁으로 이전됩니다. 정말 취소가 안 되는 거지? 네, 취소 불능 신탁이에요. 이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모님이 사용하시고 돌아가시면 지아에게 상속됩니다. 그 누구도 이 신탁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정숙 씨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했어요. 김 자산관리사도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예금과 투자금이 신탁 계좌로 이전 완료됐어요. 그때 김영호 상무도 도착했어요. 그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고마워요, 상무님. 오늘 있었던 모든 걸 증인으로 기억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김 상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 서명을 받았어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자 정숙 씨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와도 가져갈 게 없겠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아야, 잠깐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을까? 지아를 방으로 보낸 후 정숙 씨는 박 변호사와 김 상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곧 아들 부부가 올 텐데. 정말 이 일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김 상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숙 씨,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이 먼저 어머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님이 지금 하신 선택이 옳아요. 어르신을 보호하고 지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에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아들과 며느리가 올 텐데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자신과 손녀를 지켜내는 것이 69년을 살아온 그녀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4시 25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어요. 아들 성훈과 며느리 미영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미영은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차린 듯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소식 있어요. 두 사람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만약 지아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정숙 씨도 그들의 효심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와라. 정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박 변호사와 김 상무는 이미 돌아갔고 집에는 정숙 씨와 지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성훈이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거든요.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얼마 전에도 독거노인 사고 뉴스를 봤는데 정숙 씨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 15년을 함께 지낸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관리해드리고요. 요양원 비용도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기만 하시면 돼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일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물었어요. 지아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순간 부부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특히 미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무슨 얘기요, 어머님? 지아가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돈을 모두 가져간다고 하더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40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훈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지아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서류는 뭐니? 정숙 씨가 서류철을 열어보니 요양원 입소 신청서와 함께 성년 후견인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는 이미 성훈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아가 잘못 본 거니? 미영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께서 깜빡하시는 일도 많고. 내가 언제 깜빡했다는 거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였어. 그걸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니? 성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정숙 씨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탁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거라. 서류를 받아본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도 어깨 너머로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재산을 지아 이름으로 된 취소불능 신탁에 넣었어. 이제 너희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 성훈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니? 미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성훈 오빠는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징계받을 상황이에요.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났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 해결을 위해 어머니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돈을 가져가려 했던 거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40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던 그날의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성훈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잘리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럼 내가 요양원에 갇혀 지내는 건 상관없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아들아, 정숙 씨는 성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을 다닐 때도 밤늦게 가게를 정리할 때도 모든 게 너를 위해서였어. 성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그런데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내 아버지와 똑같아. 정숙 씨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의 상처와 지금의 상처가 겹쳐지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님, 신탁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취소불능이라고 했잖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성훈이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망하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미 내 몫은 다했어.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숙 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아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아야. 할머니가 잘한 걸까?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들 부부를 내쫓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아들 부부를 내쫓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지아가 토스트와 우유를 가져왔어요. 아이는 3일 전부터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훈 부부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거든요. 지아야,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 않니?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기만 해요. 아이의 솔직한 대답에 정숙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9살 아이에게도 부모의 탐욕이 느껴졌던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민서 변호사였습니다. 이모님 안부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고마워, 민서야. 들어와. 박 변호사는 거실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성훈 씨가 어제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정숙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 신탁 취소가 정말 불가능한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절망하는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성훈 씨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회사에서 투자 사기를 당해서 50억 가까운 손실을 냈대요. 50억? 정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규모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집도 팔아야 할 거예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자식이었거든요. 이모님, 혹시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아니야. 정숙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아이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숙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김영호 상무가 찾아왔어요. 정숙 씨,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김 상무는 정숙 씨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정숙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상무님,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숙 씨가 용감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한테 당하고도 속수무책이거든요. 김 상무의 위로에 정숙 씨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지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이 부모가 데리러 와야 하는데 3일째 연락이 없어요. 그때 지아가 방에서 나와 김 상무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머, 지아 많이 컸네.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네, 할머니가 책도 읽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세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숙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김 상무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할머니. 지아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계속 살아도 돼요? 정말? 네. 엄마 아빠는 맨날 돈 얘기만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세요. 정숙 씨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아이라도 자신 곁에 있어준다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아야, 그럼 할머니랑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새로운 시작이 뭐예요? 할머니가 지아를 잘 키우고 지아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좋아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지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지아야, 할머니가 봉사활동하는 복지관에 가보자. 지아도 같이 도울 수 있을 거야. 와, 신난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러 할머니들이 반겼어요. 정숙 씨,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요?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오늘부터 손녀랑 같이 나올게요. 어머, 이 예쁜 아이가 지아구나. 지아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아이는 할머니들에게 그림도 그려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렸습니다.
정숙 씨, 지아가 참 착하네요. 네, 이 아이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정숙 씨는 지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은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앞으로 자주 같이 가자. 네, 그런데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숙 씨는 지아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 씨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지아 양육권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 아, 그 문제 말씀이시군요. 할머니가 손녀를 양육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더욱 그렇고요. 그럼 안심이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정숙 씨는 지아 옆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아들의 배신으로 상처받긴 했지만 그 덕분에 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삶이 주는 선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와 지아의 새로운 일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복지관 가는 날이에요. 맞다, 지아가 만든 카드도 가져가야겠네. 지아는 지난 주말에 독거노인 할머니들을 위해 손으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예쁜 글씨로 쓴 카드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러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숙 씨, 지아는 우리 복지관의 작은 천사야. 이 아이 덕분에 우리도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정숙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지아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부모의 탐욕 속에서 상처받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민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성훈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결국 해고됐대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훈 씨가 이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이모님 뜻대로 하세요. 만나시고 싶지 않으시면 안 만나셔도 돼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6개월 전에 분노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집에 도착해서 지아에게 물어봤어요. 지아야, 아빠 보고 싶지 않니? 지아는 색칠 공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끔은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아빠는 맨날 화났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웃어주시잖아요. 아이의 솔직한 답변에 정숙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아들의 탐욕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성훈이를 한번 만나볼게. 정말요? 언제로 할까요? 이번 주말 집에서 만나고 싶어. 대신 지아도 함께 있을 거야.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성훈이 집을 찾았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났으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아는 처음엔 아빠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곧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성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정숙 씨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니?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팔았고 미영이랑도 이혼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이도 있고 전과도 생겼고. 전과?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였지만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았어요.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4-5시간씩. 성훈의 참담한 상황을 들으니 정숙 씨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아라도 가끔 볼 수 있을까요? 성훈이 지아를 바라보며 애원했어요. 지아야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지아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지아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훈이 지아를 안으려 하자 아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아빠 왜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아이의 직직한 질문에 성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할머니께도 지아에게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빠 곁으로 갔어요. 그럼 지아가 용서해줄게. 하지만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성훈은 지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자식이었어요. 성훈아, 네 어머니.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생각은 없어. 그건 분명히 해둔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내 딸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도록 해줄게. 성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는 지아와 짧게만 만나는 거야. 네 약속드립니다. 성훈이 돌아간 후 지아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를 용서해준 거예요? 글쎄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지아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거든. 할머니가 더 좋지만 가끔은 아빠도 보고 싶어요. 정숙 씨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아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손녀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돈보다 사람을, 탐욕보다 사랑을 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잠옷을 입은 지아가 물어봤어요.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자.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책 들을 거예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지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뭔지 아니? 뭐예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할머니가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맞아. 그게 할머니가 지아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이야.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69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지아의 미래도 밝게 빛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숙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라는 걸 이제 정숙 씨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